90번에는요. 공기 중에서 이항화탄소 CS2는요. 폭발 한계는 하한값이 1.25%볼, 상한값이 40볼%입니다. 이를 20도씨 대기압에서 밀리그램 퍼 리터 단위로 환산하면 하한값과 상한값 각각 얼마냐 그런데 이항화탄소의 분자량만 알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한값은요. 0도씨 1기압 1모는 통상 우리는 어떻게 항상 표준값이 24.2리터인데 20도에 여기는 얘가 20도이므로 켈빈 온도, 켈빈 랭킨 온도가 아니고 켈빈 온도를 샤를 법칙을 적용하니까요. 바로 요거는 이렇게 풀이로 여러분 할 때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22.4 곱하기 273분의 얼마? 우리 20도시죠. 그래서 더하면 바로 24.04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항화탄소 리터당 무게는요. 바로 분자량이 얼마? 76.1이에요. 그래서 24.4 공사를 나누면 3.165g입니다. 다시 밀리그램을 하니까 3165입니다. 그 하한이 얼마냐? 바로 1.25예요. 그러니까 39.5이 되겠고 상한값은 44입니다. 그래서 1392가 되죠. 여기서 보면 하한값은 어디냐 그러면 39.6 여기 56이니까 반올림피가 39.6이고요. 그다음 상한값은 1390입니다. 답은 바로 2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꼭 풀어봐야만 되고 그 외에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한값에다가 분자량을 곱한 다음에 24로 나눠도 돼요. 이렇게 하면 39.6. 다시 상한값은 역시 이렇게 하면 44를 곱하면 139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고 이거는 풀이 방법, 어떠한 방법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91번입니다. 91번인데요. 91번은 일산화탄소, 일산은 CO잖아요. 일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바로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죠. 연탄가스. 연탄가스로서 무색무취 기체입니다. 또 염소와 촉매를 존재하여 반응하여 포스캔이 돼요. 그 다음에 인체 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운반 기능을 저하시켜요. 그래서 불연성 가스로서 허용 농도가 얼마냐 하면 10ppm이 아니고 50ppm. 이거는 불연성 가스가 아니고 사실 독성 가스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일산화탄소를 잘 모르면 지금도 있지만 연탄가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5-20쪽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출제된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2번째 문제입니다. 92번째는요. 금속을 용접합니다. 용접이라는 것은 셀을 두 개 붙이는 거예요. 용단은 녹이는 거죠. 용접 용량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입니다. 산소통이나 아세틸린 통 이런 거죠. 이렇게 통을 취급할 때 중수상 틀린 것은 첫째,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죠. 당연히. 둘째, 밸브의 개폐는 어떻게? 밸브를 서서히 개폐한다. 맞죠? 요게 이제 밸브를 급속히 개폐한다. 이렇게 틀린 문제가 있습니다. 용기 아세틸린 용기는 반드시 세워서 보는 맞습니다. 용기 온도는 65도가 아니고 얼마? 40도 이하로 유지해야 돼요.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4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보 제공이라고 그랬어. 역시 이거는 2020년 1월 16일 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93번입니다. 9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조설비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하학설비에서 특히 건조설비 이런 것은요. 무슨 기계기구로 하지 않은 건조설비라는 것은 집합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고추를 말린다, 라면을 말린다, 과자를 말린다. 전부 그렇게 건조설비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화재가 날 염려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준수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첫째,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할 때 미리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삼정 OS예요. 삼정은 뭐예요? 삼정 첫째 정품입니다. 정품, 정량, 정위치예요. 정위치. OS는 뭐예요? 정의, 정돈, 청소, 청결. 어떻게 한다? 습관화하는 거죠.
습관화. 이런데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하든지요, 사용할 때 미리 내부를 어떻게 청소하거나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위험물 건조 설비 사용할 때는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라든지 증기 또는 분진에 의하여 폭발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은 완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켜야 합니다. 셋째, 건조물 건조 설비를 사용하여 가해를 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도록 아니고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찾을 수. 그래서 반드시 실제 공부할 때는 그냥 다독으로 하세요.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한다? 꼭 정독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동태눈이 아닌 전기가 흘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고온으로 가해를 건조한 가연성 물질은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하고 경납시킨다. 그래서 건조물이 이탈돼서 안 되고 우리 교재 5-54쪽에 있습니다. 94번입니다. 94번은 유류 저장 탱크, 유류는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저장 탱크에서 하염, 불꽃이에요. 하염의 차단을 목적으로 외부의 증기를 방출하기도 하고 탱크 내외에 흡입하기도 하는 부분에 설치한 안전장치는 그래서 우리 아까 그래서 압력이 아니고 유류를 보호하는 인하에 대한 뭐예요? 바로 프레임 리스트, 하염 방지기라고 해서 이것은 영어로도 알아두라 그랬어요. 제가 프레임 리스트. 답은 몇 번? 94번은 바로 4번인데 이거는 반드시 인화성 가스잖아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화학 설비에 증기나 가스로부터 쭉 보겠습니다. 가스로부터 발생하는 액체적 외부로 증기를 방출하고 탱크 내부에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 것을 설치한 안전장치로 40메시 그물망을 또는 금속망을 설치한 인하, 불이 붙는 걸 방지하는 것이죠. 5-70쪽이 있지만은요, 우리 8월 4일 날 바로 문제 85번을 확인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269조 하염 방지기 설치 등의 법으로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95번입니다. 공기와 혼합 시 최소 착화 에너지 값이 가장 작은 거예요. 우리는 알아둘 게 있어요. 여기서 있잖아요. 수소는 있잖아요. 사실 폭발물이에요. 폭발물. 그러니까 여기 아직 수소 상태가 거의 상용화 잘 안 된 이유도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메탄은 뭐 0.28, 프로판 0.16, 벤젠 0.2 이래 됐지만 특히 그보다 더 이해한 게 뭐다? 바로 수소가 되겠습니다. 5-33쪽, 5-42쪽에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96번입니다. 96번은요, 펌프입니다. 펌프를 사용 시 공동현상이라는 것은요, 이런 게 탱크도 여기에 이제 물을 집어넣는데 물이 없는 상태에서 집다 보니까 막 텅텅텅 이런 그 물이 부족한 그런 또는 물과 다른 이물질이 섞일 때 공동현상, 캐비네이션을 섞였죠. 공동현상을 방지하고자 할 때 조치사항 틀린 것은 그 펌프의 회전수를 높이고 흡입 속도를 어떻게 하냐고 하면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펌프의 회전수를 있잖아요. 이게 회전수를 높일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떻게 낮춰야 되죠. 틀린 건 답은 1번이고요. 흡입 속도를 작게 하고 펌프 흡입과 헤드러 손수를 줄이고 펌프의 설치 높이를 낮춰 흡입 양정을 짧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보면요. 캐비네이션 현상, 공동현상, 유체 압력을 가해도 밀도는 극히 작게 증가하고 압력을 감소, 유체의 증기압 이하로 할 경우 부분적으로 증기가 발생하는 현상인데 진공에서 진공 상태에서 소음도 발생합니다. 효율 저하, 침식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캐비네이션 방지 사항은 펌프 회전수를 높일 것이 아니고 낮춰야 된다. 역시 5-63쪽 문제 11번도 적중했습니다. 2004년 5월 23일 출제됐습니다. 1995년 4월 23일 날 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9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7번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연소예요. 불이 납니다. 연소 속도입니다. 불이 속도가 이제 얼마나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이거죠. 연소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바로 답이 나왔어요. 불타는 가열물의 색상입니다. 원래 색상은요. 불의 온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희병색이 뭐 가장 밝은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촉매라든지 산소의 혼합비, 반응계 온도 등은 바로 연소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98번입니다. 98번은 기체예요. 자연발화, 스스로 발화, 자연발화 온도 측정법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자연발화 온도는요. 바로 예열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예열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원법과 정원법입니다. 우리 교재
5-31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있습니다. 어쨌든 자연발화 온도 측정하는 방법은 예열법이다. 예열법은 승원법과 바로 정원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99번입니다. 99번은 디에틸 에트에롤과 에틸 알코올의 비가 3대1입니다. 혼합전기로 몰비가 0.75에서 0.25예요. 디에틸 메테르 에틸 알코올은 폭발 하한값이 1.9볼트, 4.3볼트일 때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값은 몇 볼트냐고. 이거는 뭐 항상 하는 거죠. 하한분의 1.9니까 얼마예요? 1.9분의 여기는 75가 되겠죠. 100을 꼽으면 75가 되고 4.3분의 25를 하면 바로 L은 얼마냐 하면 2.21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이번에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프로판가스 1메타3성을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공기량은 몇 메타3, 당 공기 중에 산소 농도는 20볼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문제를 풀이를 한번 해보죠. 100번을 보면요, 바로 프로판가스는 C3H8이죠. 완전 연소 가능성은 바로 C3는요, 바로 산소와 결합하기 위해서를 맞추기 위해서 5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면 3CO2와 4H2O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 그 하한 온도는요, 농도는 폭발 하한계 곱하기 연료 몰수분의 산소 몰수예요. 그래서 프로판 1몰이 완전 연소에 대해서는 몇 몰? 5몰이 필요해요. 프로판 1m3 완전 연소는 5m3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가 20이기 때문에 5m3성 곱하기 바로 뭐요? 5를 하면 바로 25m가 3성이 되겠어요. 이 문제도요,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 2014년, 16년 계속 출제됐던 이런 문제입니다. 이번 2019년 8월 4일 문제가 유일하게 계산 문제가 좀 많았고 꽤 어려운 문제 중에 골려서 낸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요, 이 문제가 나온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바로 얼마? 눈으로도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2019년입니다. 8월 4일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과문요, 제가 항상 그 최종 정의이다 또는 어떻게 해요? 종합장입니다. 건설안전기술에서 여러분을 안전한 합격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